새벽 5시 곰팡이 냄새가 벤 한 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서 눈을 뜹니다. 오늘의 아침 식사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싸게 사온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젓가락을 쥔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어제 나른 벽돌의 무게 탓인지 퉁퉁 부어 잘 굽혀지지도 않습니다. 밥알을 씹으며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독촉장에 멈춥니다. 그 종이 오른쪽 상단에 박힌 익숙한 은행 마크. 30년간 제가 지점장이라는 명패를 달고 앉아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던 바로 그곳입니다. 타인의 신용 등급을 매기던 제가 이제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인력시장으로 팔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 30년을 근속하고 지점장으로 퇴임한 김석훈입니다. 현직 시절 제 별명은 면도날이었습니다. 대출 심사 서류에서 토시 하나, 숫자 0 하나 틀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상환 능력이 의심되면 가차없이 부결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식당을 하겠다, 카페를 하겠다며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대책 없는 도박꾼들로만 보였습니다. 속으로 혀를 차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아니, 유동인구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덤비나?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감당도 못할 사람들이 무슨 배짱이지? 저는 그들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했고 수익률이 확실하지 않으면 10원 한 장도 허투루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 덕분에 저는 서울의 번듯한 자가 아파트와 현금 자산 5억 원, 그리고 명예로운 지점장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남부럽지 않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퇴임식 날 행장님이 제게 순금 공로패를 건네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김 지점장은 우리 은행의 살아있는 역사야. 숫자에 관해서는 자네만큼 정확한 사람이 없었어. 나가서도 분명 승승장구할 걸세. 직원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의 재무제표에 손실이나 적자라는 단어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자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제가 평생 쌓아온 그 견고한 성벽이 고작 굽는 냄새와 함께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자신만만하게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료해졌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라 그런지 통장에 꽂히는 연금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시대,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은 매년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의 감각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김 지점장, 이 돈을 그냥 썩힐 텐가? 자본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때 증권사 후배의 소개로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본사 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치킨집이 아니라 신도시 코너 자리에 위치한 1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그가 내민 예상 손익 계산서는 제가 보아온 그 어떤 사업 계획서보다 완벽했습니다. 1, 2층 통임대, 보증금 5억에 시설비 10억, 총 15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엑셀 파일을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일 매출 500만 원, 월 매출 1억 5천만 원. 여기서 재료비 35%, 인건비 2,500만 원, 임대료와 관리비,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월 순수익이 2,8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은행 이자의 5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더 매력적인 건 풀 오토 시스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빵은 본사에서 파견한 제빵장이 굽고 매장은 점장이 관리합니다. 지점장님은 품격 있게 카운터 뒤 사장실에서 매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금융업과 똑같은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밀가루 반죽이나 주물을 군번은 아니지.
나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경영자가 되는 거야. 내가 심사에서 떨어뜨렸던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기업형 비즈니스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말렸지만 저는 엑셀 화면을 들이밀며 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건 투기판이 아니야. 내가 누구야? 30년 은행원이야. 내가 이 수익률 계산도 안 해보고 덤비겠어? 딱 3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뒤로는 매달 3천만 원씩 연금처럼 쏟아지는 거야. 제 눈에는 15억이라는 빚이 빚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불을 끌어당겨 쓸 지렛대, 즉 레버리지로만 보였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투자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개업 첫 달 제 가게 앞에는 소위 말하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갓 구운 고소한 빵 냄새가 신도시의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고 포스기에는 쉴 새 없이 주문 내역이 찍혔습니다. 친구들과 전 직장 동료들을 불러 모아 가장 비싼 스페셜티 커피를 대접하며 저는 짐짓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거봐, 자본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자네들도 퇴직금 은행에 묵혀두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매일 밤 정산 문자에 찍히는 일 매출 500만 원, 주말에는 7, 800만 원. 제 엑셀 파일 속 숫자가 현실이 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승리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뉴스에서 흘러나온 국제 곡물 가격 폭등 소식이었습니다. 전쟁 여파로 밀가루 값이 오르고 이상 기후로 우유와 버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본사에서 납품받는 냉동 생지 가격이 매주 달라졌습니다. 제가 엑셀 시트에 고정값으로 입력해 두었던 재료비 35%라는 공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50%를 넘나들기 시작하자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소위 빚 좋은 게살구 장사가 시작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오토 시스템이 핵심인 메인 제빵장이 어느 날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요. 월급 50만 원만 더 안 올려주시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감히 고용주를 협박하다니. 은행 지점장 시절 같았으면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인사 고과를 깎았을 겁니다. 하지만 빵집 사장인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 4시에 나와 빵을 구울 기술자가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시작된 균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오르고 인건비는 뛰는데 빵 가격을 그만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첫 달 2천만 원이 넘게 찍혔던 순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은 1억이 넘는데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이한 구조. 저는 그때까지도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물가 잡히면 다시 회복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관리비 고지서라는 진짜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 저는 엑셀 파일에는 없었던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얻은 이 화려한 1, 2층 통유리 건물이 겨울에는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춥다며 담요를 찾았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천장형 히터를 풀가동해야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300도가 넘는 대형 오븐 4대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홀에서는 난방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전기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가 마치 제 수명이 줄어드는 속도처럼 느껴져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기요금 850만 원, 수도 광열비 300만 원, 공과금만 무려 115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공장도 아니고 빵집에서 전기가 8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한전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따졌지만 돌아오는 건 요금이 인상됐다는 건조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매출 1억 원. 겉보기엔 화려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료비 5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임대료 1,500만 원, 그리고 공과금 1,000만 원을 빼고 나니 제 손에 남기는커녕 제 생돈 500만 원을 더 넣어야 가게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적자. 1년이면 6천만 원, 3년이면 1억 8천만 원. 엑셀을 켜고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염치를 무릅쓰고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번 겨울만이라도 임대료를 좀 유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수학이 넘어 건물주의 목소리는 제가 은행원 시절 대출 거절을 통보할 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김 사장님, 계약서 특약사항 안 보셨어요? 임대료 이외 연체 시 계약 해지입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대출 이자 내야 해서요. 끝습니다. 사면 초과였습니다. 비용을 줄일 곳은 단 하나, 인건비뿐이었습니다. 저는 매니저를 불러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장님, 지금도 일손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주말에 손님 몰리면 감당 안 됩니다. 매니저의 반발에 저는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나가서 서빙하고 청소하면 될 거 아니야. 당장 내보내. 그날로 홀 서빙 알바 3명을 자르고 환갑이 넘은 제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은행 지점장 명패를 닦던 손으로 손님들이 남긴 커피잔을 치우고 빵 부스러기가 떨어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육체 노동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창고에서 주방으로 나를 떼면 허리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설거지통에 쌓인 수백 개의 컵을 닦느라 손목 터널 증후군이 도져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저 사장님 좀 봐. 쟁반 드는 게 왜 저렇게 불안해? 늙어서 힘이 없나 봐. 젊은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생을 펜대만 굴리며 살아온 제가, 자본이 일하게 하겠다던 제가, 이제는 최저 시급 알바생의 몫을 때우기 위해 늙은 몸을 혹사시키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리는 캐럴과 연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가게 주방은 그야말로 지옥불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케이크 주문을 맞추느라 새벽 4시부터 나와 밀가루 반죽을 쳤고 설거지통에는 닦아도 줄지 않는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매출이 이번 달 적자를 메울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 쪽에서 쟁반이 바닥에 나뒹구는 굉음과 함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빵에 이게 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 허둥지둥 홀로 뛰어나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손님이 먹던 빵을 집어 던지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무엇이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불편? 지금 내 입안 다 찢어질 뻔했어. 빵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잖아. 장사를 이따위로 해? 바닥을 보니 빵 조각 사이로 제빵사가 쓰는 짤주머니 조각으로 보이는 비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의 과실이었습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제 시야에 들어온 그 손님의 구두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 사장, 제가 지점장으로 있을 때 대출 만기 연장을 해달라며 제 집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규정상 안 된다며 냉정하게 그를 돌려보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박 사장이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있고 천하의 김 지점장이었던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잠깐, 당신. 화를 내던 박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김석훈 지점장님 아니죠?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꼴이. 지점장님이 여기서 서빙을 해요? 그의 말끝에는 묘한 비웃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몰락이 구경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와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고작 빵 부스러기 때문에 저런 놈한테 머리를 조아려? 오븐에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오면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주방 바닥이 저를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쓰러졌고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제빵사가 사장님, 사장님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제 화려했던 인생 2막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게 남은 건 뇌경색 초기라는 진단서와 엉망이 된 가게뿐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던 일주일 사이 아르바이트생들은 급여가 밀릴까봐 도망갔고 관리가 안 된 빵들은 곰팡이가 피어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원상 복구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제가 10억 원을 들여 꾸민 그 화려한 인테리어를 다 부수고 나가는데 철거 비용만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들어갈 땐 15억이었지만 나올 때는 빈손은커녕 빚더미만 안고 쫓겨난 것입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은행원 생활의 결정체였던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갔고 자식들은 제 전화를 피합니다. 한때 지점장님, 지점장님 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금융인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신용이 없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엑셀 파일 속의 숫자는 차가웠지만 현실의 장사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갈 준비도 없이 그저 양복 입고 뒷짐, 진채 수익률 계산기만 두드렸던 겁니다. 오토 매장이요? 세상에 주인이 없는데 알아서 돌아가는 돈 기계는 없습니다. 주인이 땀 흘리지 않으면 그 틈으로 직원들이 땀 마음을 품고 자재가 새어나가고 결국엔 손님이 등을 돌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제 전 재산을 수업료로 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은퇴 자금을 쥐고 시스템 수익을 꿈꾸는 가장 여러분, 부디 엑셀 파일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브로커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예상 수익률 뒤에는 매일 새벽 밀가루 포대를 날라야 하는 고된 노동과 날씨와 유행에 따라 널뛰게 하는 무서운 변동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직접 빵을 구울 줄 모르고 내가 직접 커피를 내릴 줄 모른다면 그 사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 도박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인력 사무소로 나갑니다. 오늘은 운이 좋으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던 제 손이 이제는 일당 15만 원을 벌기 위해 거친 벽돌을 잡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번 이 돈이 엑셀로 계산하던 가상의 숫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숫자 뒤에 숨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만함으로 인생을 망친 전직 은행원 김석훈의 참여록이었습니다.